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스피스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호스피스란 무엇인가와 호스피스의 역사, 그리고 호스피스의 선정 기준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방법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스피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호스피스는 라틴어의 호스피탈리스와 호스피티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호스피스는 주인을 의미하는 호스페스와 치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호스피탈의 복합어인 호스피탈리스, 그리고 주인과 손님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호스피티움이라는 어원에서 변천되어 왔습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호스피스는 환자의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호스피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은 가족까지 케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별로 인하여 받은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호스피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의 시초로 돌아가 보면 중세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호스피스는 여행 순례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요. 그런 여행자가 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곳에서 치료와 간호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호스피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호스피스는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한국의 호스피스 첫 시작은 1963년 강릉의 갈바리 의원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바리 의원은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인 수녀들이 개설한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또 가정 호스피스는 1980년 광주 성요한 의료봉사 수녀회에서 시작되었으며 1981년 가톨릭대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에서 최초로 병동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기관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호스피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간호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대상자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편적인 대상자 기준을 말하자면 의사 2명이 환자의 기대 수명을 6개월 미만으로 인정한 사람이거나 2018년부터 시행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의해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항암 치료 시행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환자입니다. 항암 치료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전신적인 상태가 악화되는 말기암 환자가 해당되며, 두 번째로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악화되는 환자이며, 마지막으로는 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호스피스 서비스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환자와 가족 모두가 호스피스 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환자 본인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방법 및 유형 중에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 원칙을 지키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의 기본 원칙이란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어디에서나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대상자와 가족을 같이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이루어 같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팀원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의사는 일반 내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특히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만큼 통증 조절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환자를 치료할 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환자를 만나면서 환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간호하는 전문직이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체위 변경, 구강 간호, 산소 투여 등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도와주며 특히 질병 치료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가족들의 사별에 대한 상담을 해줌으로써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 성직자는 환자의 과거 생활에 대한 죄책감, 후회 등에 대해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환자가 죽음에 대해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며 가족 구성원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고 영적으로 환자를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는 환자와 대화를 통해 내면적, 정서적 문제를 도와주고 상황에 따라서 신체적 요구 또는 사회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고 싶다면 사전에 반드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리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팀을 구성하고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으로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기관 또는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기관 또는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총 4가지로 산재형, 병동형, 전용병원형, 자문형이 있고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2가지로 가정형과 독립형이 있습니다. 그럼 각 유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재형 호스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형 호스피스란 병원 내에 흩어져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내 일반 환자와 말기 환자가 함께 있는 병동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환자들은 주로 내과 병동이나 암 병동에 입원하게 되며 빈 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가 회복되어 퇴원하거나 반대로 사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호스피스 환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동형 호스피스입니다. 병원 내에 호스피스 환자만을 위한 병동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호스피스 팀원으로 훈련된 의사, 간호사가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형 호스피스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에 머물고 있는 말기 환자에 대하여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원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병원 내에 호스피스 사무실을 두고 환자가 입원했다가 퇴원할 경우 가정 간호를 통해 추후 관리를 하고 있고 치료를 포기했거나 경제적인 형편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운영됩니다. 또한 별도 호스피스 기관을 가지고 병원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독립형 호스피스입니다. 독립형 호스피스는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병원 밖에서 따로 독립시설을 갖추고 전인적인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용병원형 호스피스입니다. 독립형 시설 호스피스와 병동형 및 가정형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전인적인 지지와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호스피스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2020년에 도입한 시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2015년에 병동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후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2020년 8월부터 부산 2개, 서울과 인천, 대구, 충남 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이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이나 외래 병동에서 말기암 혹은 말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말기 만성 간경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원한 환자는 신체 증상 관리, 자문 및 돌봄 계획, 심리적, 사회적, 영적 케어 서비스를 받게 되며 추후 임종 준비 교육과 사별 가족 돌봄 및 지원 사업, 그리고 병동형 호스피스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유형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호스피스 기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호스피스 의료팀원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입원형 호스피스, 즉 병동형 호스피스 기관 수는 2008년 19개에서 2020년 6월 기준 87개로 4.5배 증가하였고, 기관 병상 수는 2008년 282개에서 2020년 6월 기준 1403개로 4.9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호스피스 이용자들이 많아져 전문기관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스피스 전문팀의 표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인력 표준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필수 인력의 기본 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개발하여 200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으로는 호스피스 전문 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이 해당되며 총 60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통증 및 증상관리, 심리사회적 돌봄, 영적 돌봄, 전인적 평가, 사별 돌봄, 임종 돌봄 등 총 32개 주제와 실습이 해당됩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는 표준 자료 교육 및 운영 매뉴얼 보급, 교육자 교육 실시를 통한 강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인력 이러닝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기관에 종사하거나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0년에 간호사 과정, 2012년에 의사 과정, 2013년에
사회복지사 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 전문 인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 시간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호스피스 센터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는 이론 41차 시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사는 이론 34차 시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해, 통증 및 증상 관리, 심리 사회적 돌봄, 영적 돌봄, 전인적 평가, 사별 돌봄, 임종 돌봄, 의사소통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